울산지방경찰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벌써 한 2달 더 지났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8월 초에 와가지고 이제 2달 됐고요. 전 울산에 대해서 썩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끄는 그런 주역인 도시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또 한편 공해가 많고 또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또 이제 강성 노조가 있어서 이 노사 분규가 늘 좀 시끄럽고 하는 그런 도시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좀 공해도 많고, 그래서 청정한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울산에 왔었는데, 울산에 와서 지금 한 2달 있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도시 이미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단 도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청정한 이미지고, 그리고 시민들 표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 밝고, 그리고 가까이 한 30분만 가면은 동해 바다도 있고, 또 한 30분만 가면은 좋은 산들도 있고 해서 혜택을 받은 도시 아닌가, 그래서 좀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달이 금방 갔습니다. 지방청 중심의 수사나 기소체제 개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경찰의 시책이라든가 하신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울산 경찰이 변화와 혁신의 어떤 중심에 서 있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찰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울산 경찰, 그 울산 경찰을 제가 좀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그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서 울산 경찰에 시작된 경찰의 개혁이 전국으로 이제 파급돼서, 그래서 이 시대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 경찰 개혁, 또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인 검찰 개혁, 이 경찰 개혁과 검찰 개혁이 이게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검찰 개혁도 이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경찰 개혁이 먼저 좀 선행 또는 최소한 병행돼야 되거든요. 지금 경찰청에서 개혁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이게 지방청 단위에서는 좀 지방청 자체적으로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좀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지방청 단위에서 지금 이제 시대가 자꾸 자치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게 지방 단위에서 좀 변화를 선도해가는 그런 지방청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역할을 좀 담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외에서 경찰 조직이 개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필요한 개혁 조치들이 이렇게 제시됐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선도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고동소리라고 하는 직원협의회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내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직원들의 1차적인 그 희망사항, 1차적인 그 바람이 직장협의회거든요. 이른바 직협. 근데 직장협의회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시도 했고, 또 국회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게 직협을 발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협이 발족되기 이전에 울산에서 한번 직협의 준비 단계로서 명칭만 이제 그 직장협의회 장자를 바꿔가지고 직원협의회로 했는데요. 직협입니다, 사실상. 직협을 한번 운영해 보면서 장래 곧 맞이하게 될 이제 경찰에게 이제 직협이 인정되는 시대, 그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직원협의회 고동소리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고동 울리는 출발, 힘차게 출발을 알리는 고동소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떤 심장의 고동소리. 심장이 뛰는. 예, 심장이 뛰는 소리. 그래서 그 직원도 또 이 상사도, 그러니까 이게 노사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노, 또 이쪽 그 관리자를 사,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직원들의 소리를 이 심장의 고동소리로 알아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고동소리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직협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거고요. 이 지방청 중심 수사 체제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비한 포석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라 하는 것은 곧 이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시켜서 그 분리된 수사 기능을 공수처가 일정 부분 맡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일정 부분 맡고, 또 이제 경찰이 일정 부분을 맡고 하면서 이 수사 기능이 검찰에서 분리되고 난 이후의 경찰 수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전문화돼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신뢰도 제고,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경찰서 중심 수사 체제로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전문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지방청의 좀 정예 수사요원을 지방청에 집중적으로 이 정예 수사요원을 양성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이제 베테랑 요원들을 쭉 그 지방청에서 전문 수사관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가 전문성이 있고 또 공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그래야 검찰 개혁에 대비한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오던,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오던 그런 경찰 수사의 어떤 체제 개편 방안입니다. 울산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최근 압수물인 고래고기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환부 조치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수사 진행 상황은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알릴 겁니다. 그런데 수사라는 것이 이제 뭐 밀행성이 좀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우선 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그 뭐 배경이랄까, 이걸 좀 말씀드리면은, 이 고래고기가 이제 작년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27톤 분량의 고래고기를 이제 압수했었는데, 경찰 판단으로는 27톤 전부가 불법 포획된 그 고래고기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래고기는 이제 우리가 포경이 금지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이제 혼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 그물에 우연히 걸려든, 그렇죠. 예, 그런 고기들만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고, 이게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포경한 고래는 이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는 다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만한 이제 판단 근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판단 근거가 있었고, 나중에 이것이 이 고래고기가 실제로 불법 유통되는 고래고기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국립수산연구원에서 그 고래연구소에서 DNA 감정을 했을 때 그 최종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DNA 감정 결과도 일부는 그 판정 불능도 있었습니다만, 판정 불능이라는 것은 이 시료를 채취할 때 기름 부위, 비계 부위를 채취해 가지고 DNA가 안 나오는 부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료 채취에서 그 비계 부분을 잘못 떠 가지고 그래서 판정 불능됐다는 것이지, 그것이 합법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감정 결과가 나온 거는 전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찰은 그 당시 압수됐던 고래고기 27톤은 전부가 다 불법 포획된 고기였다, 이렇게 그 판단하고 있고, 여러 정황상 그것이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그중 21톤의 분량을 업자한테 다시 돌려줬거든요. 이제 환부한 거죠. 이 조치는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흑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부패 비리의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고, 그 여러 정황 중에는 이 업자들이 거기 불법 포획하는 그 업자들 또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선임한 그 변호사가 울산지검에서 뭐 이러한 그 수산 뭐 이런 거 담당하는 검사로서 2년간 근무하다가 서울에 올라갔다가 울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이고, 이러한 고래고기 관련된 그런 그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전관 예우의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업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업자에게 30억 가량의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30억 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업자가 30억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수사가 착수된 것이고, 현재 수사는 그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 수사는 이 강제 수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강제 수사라 하면 이제 영장을 보내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낸다든지 또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지금은 이제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수사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르면은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등으로 해서 강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독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보내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울산지검에 영장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울산경찰이 뭐 울산지검이 아니라 뭐 대검에 영장을 보낼 수도 없고 부산지검에 보낼 수도 없고 울산지검에 영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울산지검은 의혹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에 이 영장을 보냈을 때 이것이 이제 혹시 이제 수사에 방해되는 그런 어떤 영장 관련된 검찰의 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하고 있지만은 다른 방법도 없고, 또 검찰이 그
그 선입견 없이 공명정대하게 영장 업무를 처리할 걸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잘 철저하게 한다면은 검찰이 그것을 법대로 잘 판단해서 그래서 절차대로 잘 진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규명한다, 비리 의혹을 밝힌다라는 그 차원, 그 성격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본질을 떠나 그 검경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 평소 수사 기소권 분리로 검찰에 날을 세웠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기소권 분리를 강조해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 먼저 이제 이번 수사는 저는 이제 이거 수사가 경찰과 검찰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그것이 그러면은 경찰이 예컨대 그 검찰의 부패 비리 의혹이 있어서 이걸 수사를 하면은 이건 검경 갈등이고, 검사가 부패 경찰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면 이게 정상적인 수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또 그 시민단체 고발이 경찰청에 접수된 거거든요. 고발이 접수됐고 또 부패 비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착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왜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면은 이게 다 어떻게 검경 갈등이 되느냐, 수사권 갈등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당연히 그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문제 가지고 필요한 논쟁과 갈등은 있어야 된다. 갈등 없이 문제 해결 없고 논쟁 없이 그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논쟁과 갈등은 우리의 생산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서 그건 뭐 필수적인 것이고 불가피하다. 그 갈등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기득권 체제, 기존 체제가 허물어지는데 어떻게 잡음이 없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검사 중심의 어떤 수사 체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면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잡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뭐 분란이 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그 진전되기 위해서는 그런 갈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사권 문제를 그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찰도 검찰도 물론 잘못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순간 둘 다 경찰과 검찰이 둘 다 똑같이 잘못하는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니들 밥그릇 싸움 하지 말고 니들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질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따져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밥그릇 싸움 하지 마. 그러면은 밥그릇 싸움 하지 말라는 순간부터는 이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건 사실은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이게. 거기에 그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 경찰과 검찰이 그 필요한 논쟁 뭐 갈등 이거는 그거는 이제 보다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그걸 그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셔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검찰에 무슨 그 개인적인 악연이 있거나 감정이 있거나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런 그 개인적인 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경찰에 있으면서 이른바 그 수사부서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 경찰 경력의 절반 이상이 수사부서입니다. 수사부서에 있으면서 지금의 그 검찰 제도가 대단히 그 정의롭지 못한 제도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그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검찰과 뭐 좀 대립하고 검찰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보도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일반 시민들 중에 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나는 이런 피해를 경험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편지, 전화 이런 걸 저는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저한테 그런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이른바 검찰 피해자들이죠. 그리고 전직 검찰 수사관, 현직 검찰 수사관 등 이제 검사는 그런 사람이 없고 검찰 수사관의 전직 또는 현직,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도 저한테 지금의 검찰 제도는 대단히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뭐 편지도 보내오고 무슨 카톡, 뭐 이메일, 뭐 이런 거 보내면서 저는 그런 이제 시민들의 의견 또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또 많이 듣습니다. 검찰이 제도적으로 검사 개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나쁜 제도이다. 제도가 문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이 검찰이 정치권이 이제 검찰의 숙제가 중립성, 독립성 뭐 이렇게 그 얘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거를 얘기하면서 정치 권력이 검찰권에 개입하지 않으면은 검찰의 그 수사가 이제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정치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학자분도 있고 뭐 언론 사설도 있고 제가 종종 보는데 저는 그런 주장을 볼 때마다 검찰 개혁, 검찰이 가진 문제의 본질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의견이다. 그것은 정치 권력이 검찰을 개입하지 않으면은 검찰은 정의롭게 공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그런 액튼경이 얘기했던 그 절대 권력 절대 부패, 이 명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이미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만으로도 검찰은 그 기소 독점, 기소 편의만 해도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가진 그 검찰 권한보다 센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수사권을 딱 쥐고 있으면 이거는 절대로 정의로운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검찰의 권력은 반드시 권력을 남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부패될 수밖에 없고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나라 전체를 검찰이 이제 주도하는 이른바 검찰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이 본질을 망각하고 즉 검찰권에서 수사권을 떼내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분산시켜야만이 그래야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군요. 실제로 이른바 사법제도에 있어서 선진국인 나라들이 다들 한결같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검찰 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군데 권력을 세게 몰아줘 가지고 그걸로써 나라의 정의가 확립되고 뭐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법치주의가 깨지고 오히려 정의가 깨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상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한테 권한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쪽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지금 숱한 폐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 이게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가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를 숱하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숱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뼈저리게 뭐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 의견을 듣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대의 개혁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좀 뭐 현실성도 있고 조금 더 전문성도 있는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앞장서 얘기하는 것이고 경찰관이어서 하는 얘기기도 하고 경찰관이기 이전에 이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 책임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을 제가 뭐 특히 공직생활하면서는 제 살아가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계속 저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한은 저는 뭐 저의 일종의 철학으로 소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굽히거나 타협하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이제 뭐 그때그때 이 정치권의 어떤 정권의 뭐 향배와 관계없이 저는 그 문제는 일관되게 주장을 할 것이고 그 문제의 소극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대상이 누구였든 비판적인 의견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위 말하는 공수처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과 공수처가 제2역할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보완되고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공수처는 이제 이 검찰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그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만으로 검찰 개혁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검찰 개혁이 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적이다, 필요 조건이다,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전제 조건이다. 즉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은 필요 조건이다. 이게 공수처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검찰에서 떼낸 수사권을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어디로 가냐 했을 때 이 검찰이 가진 종전에 담당하고 있던 수사 영역은 과잉 수사가 많습니다. 안 해도 되는 수사가 많았어요.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은 그냥 날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돼야 돼요. 근데 국가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수사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수사 중에 공직자 부패 비리가 있습니다. 이 공직자 부패 비리를 공수처가 가져가는 거죠. 공수처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업의 부패 비리가 있습니다. 기업의 부패 비리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하는 그 금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이런 데에다가 수사권을 부여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른바 수사권의 다원화인데 지금 모든 수사권이 검찰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원화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은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공직자 분야는 공수처가 맡게 되고 기업 비리 분야는 공정거래위나 금감위가 맡게 되는 거죠. 공정거래위나 금감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거죠. 이런 해법이 있는데 이건 뭐 저만 이런 해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해법을 제시하는 그 뭐 교수,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법을 공감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해법은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가지고 경찰에게 수사권이 다 몽땅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공수처나 공정거래위원회로 가고 경찰로 오는 건 없습니다.
즉 경찰의 권한은 더 세지는 게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경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해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검찰도 못 믿지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못 믿거든요. 그래서 검찰권이 약화되는 거는 찬성하는데 경찰권이 이것 때문에 더 세지는 건 별로 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권을 분산을 시키되 경찰권이 강화되지 않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법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가 이게 뭐 지금 뭐 공수처가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슈퍼 공수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공수처를 어떻게 하든지 공수처의 기능을 좀 무력화시켜 보려고 하는 검찰도 이제 주로 그런 쪽이지만은 그런 쪽에서 공수처가 막 너무 세지고 뭐 또 공수처가 견제 안 받는 기관이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수처가 최대한 인원을 늘려봐야 지금 이제 제 시대 난으로 볼 때는 122명 규모거든요. 122명 규모는 현재 검찰 인력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현재 검찰 인력이 검사와 검찰 직원 합해서 10,000명이 넘거든요.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검찰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공수처 가지고 그 공수처가 뭐가 권력이 세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건 공수처의 출범을 막고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그러한 좀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비롯된 비판이라고 저는 보고, 다만 공수처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공수처도 지금 이제 검찰이 가진 문제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서 문제인데 공수처도 지금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론적으로 서로 모순이 됩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어 문제라며 공수처도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기는 하되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수처에 있는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고 공수처에 있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검사가 있고 공수처에 수사관이 있거든요. 공수처에 있는 수사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 내에서의 수사 기소 분리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첫째는 이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 들어오는 공수처 검사는 지금은 이제 검사 출신을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절반 정도가 검사 출신이 들어오면은 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공수처를 다시 장악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출신이 오는 비율을 지금의 절반에서 뭐 4분의 1 규모라든지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검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할 수 없게, 검사 출신들이 또 그 검사의 경력이 많은 사람이 공수처로 넘어갈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또 제한이 없어가지고 검찰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걸 제한을 해서 검찰 경력이 없고 순수 이제 변호사 출신들이라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수사관과 공수처 검사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검찰이 파견소인 것처럼 이렇게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보완하면은 공수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꼭 잘 돼야 됩니다.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곽이 드러나요. 예, 아마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수처 법안이 논의가 될 거고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전시회를 많이 일으키셨는데 계획도 하시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남은 울산에 계시는 동안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아까 모두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울산 경찰에서 시작된 어떤 경찰의 긍정적인 변화,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울산 경찰이 전국 경찰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그러한 그 울산 경찰이 되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 경찰의 조직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울산 경찰 이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높은 자부심과 또 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서로 존중해주고, 지금은 서로 존중하기보다는 서로 좀 불신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전체 경찰이 좀 그렇습니다. 상하 간에 불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협 등을 통해서 이 불신을 좀 해소해 가면서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울산 경찰의 조직 문화를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조직 문화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그 두 번째 목표고, 마지막으로는 울산 경찰이 좀 시민들에게 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중을 받는 경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울산 경찰이 해결해 준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울산 경찰이 내 옆에 항상 든든하게 있으면서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경찰, 이제 그런 경찰의 모습을 한번 제가 울산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목표로 해서 좀 성과를 거두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중점 추진하시는 경찰의 변화와 혁신이 울산청에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울산경찰이 시민의 존중과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